안녕하십니까.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의 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실제로 이제 보드게임에 대한 것들 좀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은 많이 없고요. 실제로 이제 보드게임을 진행하면서 하는 수업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수업들을 6년 정도를 좀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학교 뭐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녹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겁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1차 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드게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드게임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보드게임 지도사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강에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시에서는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지 수업 진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3강이 좀 이론이고요. 4강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즐기는 보드게임 수업이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같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면은요.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드게임이란 무엇이고 놀이란 무엇인지 게임부터 이제 놀이, 게임, 보드게임 이 순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놀이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놀이의 일환으로서 보드게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놀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죠.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하우징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호모 루덴스 뭘까요? 유희하는 인간, 뭐 노는 인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래서 호모 루덴스는 그 호모 파비어라고 하는 그 노동하는 인간, 일하는 인간에 대한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즐겁게 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일하는 인간과 더불어서 우리는 즐기고 노는 것도 우리의 그 본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루덴스.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호모 루덴스에서 살펴보는 이런 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놀이는 동기 자체가 놀이래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활동이건 간에 기쁨이 있는, 내가 그때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적인 목적이 없어요. 게임을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요? 놀이를 할 때 실제로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인 거고요. 실제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놀이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기고 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승패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게임을 놀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술래잡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규칙이 있어요? 한 명은 술래고 다른 사람은 도망 다니는 사람, 숨는 사람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만약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건 목적 자체가 그냥 기쁨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적이 없는 행동,
어떤 활동들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규칙이 있어요. 놀이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놀이와 게임의 차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이의 경우는 그런 규칙이 이렇게 구조적이고 치밀하지 않아요. 근데 게임은 그런 것들이 치밀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지는 거고 이 사람은 이기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놀이에서 진다라고 해서 어떤 피해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나 규칙에서, 그 놀이나 게임 중에서 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게 졌다라고 해서 어떤 것이 이게 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이 좀 느슨하면 놀이, 그 규칙이 좀 이렇게 그 치밀하게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게임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산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인 활동 중에 식사, 수면, 호흡, 해설 이런 게 어떤 거예요? 먹는 욕구, 자는 욕구, 싸는 욕구 이런 우리들의 기본 욕구를 제외한 직접 생존에 관련되는 활동을 제외한 이런 활동, 욕구, 기본 욕구라고 하죠. 기본 욕구를 제외한 일과 대립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건 일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고 자고 싸고 라고 하는 욕구, 이런 기본 욕구를 제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그런 활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활동이나 신체적인 활동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기본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욕구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우징어 같은 경우는 그 욕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놀이에 참여하겠다라고 자기가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여기 붙어라 라고 했을 때 여기 붙는 행위, 이런 것들. 분리된 활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생활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죠. 근데 놀이 활동을 하게 되면 분리된 거죠. 그래서 활동과는 분리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활동이에요. 왜 확정이라고 말을 쓰냐면 거기에 승패가 이미 갈렸나요? 그런 것처럼 승패나 이런 것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래가 확정이 됐으면 우리가 게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는 별개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는 별개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규칙이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놀이라고 했을 때, 게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승패나 그런 결과들은 바뀔 수 있으되 규칙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이 놀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는 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허구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만 숨기고 눈만 숨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 세계와 분리된 활동이고 그것과 분리돼서 허구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데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허구적인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몰입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로제 카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이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게임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에게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하는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그 과정에서 학습하고 숙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 뭐가 있죠? 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 난이도가 뭐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 뭐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숙달함으로써 거기서 승패를 이기고 지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행위들이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랄프 코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게임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플레이어들이 규칙에 의해서 제한되는 인공적인 충돌에 참여하여 정량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시스템이 게임이래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 게임에 대한 정의가 아마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고 이제 좀 한정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규칙에 의해서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느냐와 인공적으로 충돌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해요. 본인이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건 자발적인 참여밖에 없어요. 강제적인 참여는 참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새는 이제 다양한 게임들을 하고요. 이런 게임들을 얼마만큼 이제 활용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플레이어, 규칙, 충돌, 불확실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화된 결과인데 실제로 이제 그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게임의 정의를 보면 플레이어가 있고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인위적인 충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건데 그것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핑 루이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게임. 그 중에 플레이어는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규칙은 눌러서 자기의 닭을 지키면 돼요. 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로 부딪히게끔 이렇게 만든 거고, 거기서 이제 1등이라고 하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결과는 나와 있어요. 1등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명 이상이 보드나 카드나 주사위 등을 활용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임이 바로 이런 보드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이 수업을 통해서 아마 카드게임을 더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카드게임 외에 다른 게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2명 이상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몇 명까지 참여를 하게끔 하느냐? 8명까지 참여를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명까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임들이고요. 그래서 보드게임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대면을 해서 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A를 줬을 때 B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르게 돌아오든지 아무튼 이렇게 교류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활동은 반복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 또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경험을 또 하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 상호작용, 문제 해결, 반복적 활동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드게임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요. 게임의 목표.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는 양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닭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뭐 악단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초콜릿 재료 6개를 다 모으면 됩니다. 이게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어떤 규칙이냐? 카드를 내고 뭐 받고 하는 그 규칙들, 뭐 그런 것들이에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수를 했을 때는 제재를, 잘했을 때는 칭찬을 주는 것과 같은 거고요. 그랬을 때 규칙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규칙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고, 또 규칙을 잘 지켜서 어떻게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아이들이 하는 건 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보드게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칙으로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로 진행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은 이런 효과가 있대요. 이제 교육적인 효과. 실제로 아이들과 하다 보면 숫자 게임 같은 경우 공부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과 해본 게임들 중에 재밌는 숫자 게임은 별로 없어요. 다빈치 코드라던가, 아니, 다빈치 코드라고 파라오 코드라고 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 실제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공부 좀 잘하는, 계산이 좀 되는 친구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정말로 싫어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정말로 더 잘하게끔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회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보드게임 시간에 어떤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통해서 의사소통이라든가 협상의 기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익힌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드게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치료적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뭐 중독 치료 아니면 뭐 자기도 학습을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치매에 놓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력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약보다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문제 해결 및 갈등 해소 효과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자기의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과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이런 보드게임을 통해서 미리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해소시킬 수 있게끔.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뭐 그 폭력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연령에 따른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데요. 유아 아동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실제로 프레벨, 몬테소리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몰라요. 이제 막 사회 집단 생활을 시작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붙어 있다가 이제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몬테소리나 뭐 그 가베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이제 보드게임을 하게끔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새로운 환경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스트레스.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거예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흥미 위주.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색깔 가지고서 한다던가 뭐 원목 가지고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등 이제 청소년기 시절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모바일 게임, 핸드폰 게임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이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교구를 접해봐야죠. 다양한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임, 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기분 좋아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못해. 나는 정말 이런 게임은 싫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구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이 친구들이에요. 다양한 교구를 접하게라고 하는 것이 저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게임, 1시간에 보드게임 하나라고 해요. 성인 단체 활동이신데요.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양한 것들을 빼놓고요. 실제로는 그 파티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파티 게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만큼 재밌는 게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 게임.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성인들은 파티 게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면은요. 실제로 이제 예방과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기억력 게임이에요. 기억력. 또는 움직이는 게임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즐겁고 기억력을 많이 다시 함으로써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령에 따른 보드게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목표로 삼는 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교구를 접하고 자신의 흥미에 맞게끔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맞춰줘서 다양한 교구를 접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보드게임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보드게임을 다양하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드게임 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쓰는데 교재로서 보드게임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놀이 교육의 플래너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제시를 함으로써 그 게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노는 분이 아니라요. 실제로 수업도 잘 구성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플랜을 잘 짜서 아이들이 그런 쪽에서 활동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아이들을 즐겁게 하게끔 하는 것이 그냥 자기도 학습에서의 중요한 이유라면 보드게임 지도사는 그 즐거움을 어디서 제공한다? 보드게임을 통해서 제공한다 해요. 문제 해결을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제공한다? 보드게임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보드게임 지도사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 또 아이들에 대해서 놀이교육의 플래너가 돼서 아이들의 그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보드게임 지도사는 수업보다는 수업 외 활동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 중에 가장 확실한 도구 보드게임을 여러분들도 즐겁게 이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 좀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